우선 우리가 최종적인 배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각각 배치할 때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한번 조건대로 이미지를 배치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MBSP랑 BR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MBSP랑 BR. 자, 저는 이 이미지만 살짝 복사를 해서 여기다 배치를 시켜볼게요. 그리고 이미지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나오죠? 한 줄에 하나씩 나오나요? 그게 아니라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가 붙어서 나오죠? 그럼 이거 보니까 딱 봐도 얘는 디스플레이가 뭐겠어요? 그쵸, 인라인 블럭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블럭은 애초에 가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스스로 정렬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div라는 블럭 속성에 부모를 하나 만들어줘서 얘들을 가운데 배치를 시킬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먹겠죠? 왜? 이미지는 인라인 블럭이고 인라인 블럭의 본질은 글자화니까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이렇게 먹습니다. 가운데 정렬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 이미지 크기 한번 맞춰볼게요.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한테 위드가 뭐 200픽셀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럼 크기는 다 똑같아졌고 이제 정렬만 하면 끝나요. 근데 MBSP랑 BR 사용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줄바꿈 하는 거 중간에 두 개 정도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지금 줄바꿈 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사이사이 간격은 그쵸, MBSP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띄워야겠죠? 4개 정도 할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MBSP를 그리고 3개 밑에는 BR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럼 딱히 크게 이 정렬하는 거랑 위드 값 잡아주는 거 말고 CSS 쓸 필요 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에 HTML이 조금 많이 지저분해지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MBSP랑 BR 사용을 하는데 div 하나에 이미지를 3개씩 감싸기 라고 나와있네요. 자, MBSP랑 BR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뭐다? 그쵸, div 태그에다가 이렇게 3개씩 감싸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div 하나가 이미지 3개 갖고 있죠. 그 다음 또 div 하나가 이미지 3개 갖고 있고 요거 사이사이 간격은 없으니까 이때 br 태그만 살짝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은 이제 정렬은 똑같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div로 이렇게 각각 3개씩 감싸주는 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MBSP 사용을 하는데 div 하나의 이미지를 3개씩 감싸기, div에 섹션 넣고 높이 지정 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길잖아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우선 MBSP 사용 오케이. 그 다음 조건이 div에 이미지 3개씩 감싸기. 그러면 BR은 사용하지 말라 했으니까 요 정도만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어차피 MBSP는 사용해도 된다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둬도 되겠네요. 그러면 MBSP 사용했고 그 다음 div 3개씩 이렇게 감싸 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div의 사이에 섹션 넣기. 일단 여기까지 섹션 넣었습니다. 자, 섹션 넣고 까지 했죠? 그 다음 높이 지정 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그쵸, 섹션한테 높이를 얼만큼? 그냥 이거는 문제중으로 뭐 100픽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한 30픽셀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세 번째 것도 끝. 그래서 뭔가 지문이 좀 길면은 끊어서 보세요. MBSP 사용하고 그다음 이미지 div에 3개씩 감싸고 다음 섹션 넣고 높이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도 MBSP 사용하는데 div 하나에 3개씩 감싸기. 자, 섹션 일단 빼고 MBSP 사용했고 div 3개씩 감쌌고 그 다음 div 사이에 내부 넣고 내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부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인라인 CSS로 높이 지정. 사실 이건 우리가 안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HTML에서 이제 CSS 작성할 때 CSS의 종류가 있습니다. CSS 작성 스타일 시트. 이제 CSS를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여기 3가지 방법이 있다 하죠. 처음에는 인라인, 그 다음 내부, 그 다음 외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거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느낌표를 하고 탭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HTML의 원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로컬에서 작업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코드펜에서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코드펜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CSS를 넣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인라인, 내부, 외부. 보통 우리가 잘 보시면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폴더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새 폴더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컴퓨터에는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긴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통은 이제 하나의 HTML 안에다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시트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파일을 따로 분리해서 작업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div를 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 바디 안쪽이라 생각하세요. 코드펜입니다, 이게. 자, 이게 바디 안쪽이라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style 라고 해서 스타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넣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아니면 그냥 CSS에다가 div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이런 식으로 넣어도 돼요. 이게 우리가 쓰는 방식이었죠. 그쵸? 이거를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외부 스타일 시트. 다른 곳에서 아예 파일을 따로 빼가지고 이제 여기서 임포트 해가지고 쓰는 방법. 이걸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태그 자체한테 스타일을 줘버렸죠. 이거를 인라인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인라인. 그 다음 사실 이제 다시 원래는 원문이 이렇게 돼 있다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는 건 모든 게 다 바디 안쪽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이 div를 꾸미고 싶을 때 HTML에서 CSS 작성할 수 있다 했죠. 여기다가 스타일
태그가 있습니다. 하고 div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네, 총 3가지가 있다.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인라인이 같은 속성 그 파일에서 쓰는 거예요? 인라인은 아예 태그 자체한테 이렇게 속성을 줘버리는 거예요. 속성 값으로 CSS를 주는 거죠. 이거 백그라운드 컬러는 우리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주는 거를 그냥 태그에다가 스타일 속성 안에 넣을 수 있다. 요거를 인라인 CSS를 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보이시나요? 안녕 뜬 거? 네. 자, 누가 이겼죠? 제가 요것도 이제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인라인 CSS 있죠? 얘가 인라인, 얘가 내부, 얘가 외부입니다. 외부 스타일 시트는 이렇게 한번 불러와야 돼요. 근데 이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건데, 아무튼 지금은 그냥 인라인이랑 내부랑 외부 이 3가지가 있다 라고까지만 알아주시고, 누가 이겼죠? 인라인. 그쵸? 얘는 그냥 속성, 그러니까 이 태그 자체한테 나 레드로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가장 셉니다. 그쵸? 그 다음 이거 지우면 누가 이겼죠? 내부 스타일 시트가 이겼죠? 우선순위 좀 아시겠나요? 그 다음 이거 지우면 누가 적용된다? 외부가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기는 정리된 게 안 나와 있네요. 인라인, 내부, 외부 이 순서대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스타일 시트의 종류.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다. 아무튼 우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저희 쉬는 시간 10분 갖고 다시 이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게 인라인 CSS로 높이 지정이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인라인 CSS 배웠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타일.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간혹 이제 뭐 중심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게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 못 풀겠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인라인 CSS 이런 찾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챗 GPT든 이 구글이든 사실 이제 뭐 개발자도 똑같아요. 저도 구글 없고 챗 GPT 없으면 요즘은 개발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그만큼 정보가 정말 많기 때문에 못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 없어요. 못 찾을 수는 있어도 정말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연습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이제 모르겠다, 안 배웠다 하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이제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챗GPT한테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서 뭐 그냥 인라인 CSS가 뭐야?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챗GPT에 대해서 좀 정확히 잘 배울 거긴 하지만 여러분도 한 번씩은 써보셨죠? 요즘에 거의 다 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마치 얘가 내 선생님인 것처럼.
그럼 이 CSS가 뭔지 자세히 알려주죠. 이런 식으로 사례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하이트 100픽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세 번째는 인라인 CSS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MBSP랑 BR을 이제 쓰지 말래요. 이미지 사이에 내부 태그를 넣어서 이거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내부 태그. 자, 그러면 NBSP는 쓰지 말라고 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지우고 그냥 일단 3개 감싸 놓고 하나씩 좀 끊어 볼게요. 자, 안 썼죠 지금. 그리고 이미지 사이에 내부 태그 넣기. 내부. 근데 내부의 적절한 쓰임새는 아닙니다. 사실 내부는 메뉴를 감쌀 때 써요 보통. 자, 내부 태그 넣었죠. 그리고 요렇게 됐습니다. 왜? 그쵸, 내부가 뭐니까? 블럭이니까 한 줄에 하나씩 요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내부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럭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렬은 됐죠. 이제 뭐 내부의 위드 값 뭐 한 50픽셀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 여기서도 뭐 내부 태그 사실 줘도 되죠. 내부한테 하이트 50픽셀 이렇게 주면은 좀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눈대중 대충 맞췄지만 이제는 어떻죠? 여기도 무조건 50픽셀일 거고 여기도 50픽셀일 거고 딱딱 맞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내부 태그 넣기. 그 다음 이것도 사용 금지. 각각의 이미지를 내부 태그로 감싸기 입니다. 내부 태그로 감싸기. 그러면 좀 다시 짜야겠네요. 각각의 이미지를 내부 태그로 감싸라고 했으니까 내부, 이런 구조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감싸줬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된다? 이거는 인라인 CSS로 놓을게요. 스타일에서 하이트 50픽셀 정도 넣겠습니다. 자, 이미지만 맞춰주고 이미지한테 위드 값 100픽셀, 200픽셀이었죠? 200픽셀. 근데 이게 코드를 좀 키워서 봐야 되니까 이미지를 좀 더 줄여볼게요. 우선 지금 마크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v가 3개씩 내부를 감싸고 있고요. 각각의 내부는 이미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부 태그에다가 inline css 줘가지고 하이트 50픽셀 줬고요. 지금 CSS에서는 위드 값 200픽셀 밖에 맞춘 게 없습니다. 자, 200픽셀 말고 한 번에 좀 볼 수 있게 한 100픽셀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 div 밑에 있는 내부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줘야지 얘들이 한 줄에 하나씩 나올 거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위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200픽셀보다는 조금 더 주셔야겠죠? 이미지 자체가 200픽셀일 테니까. 자, 위드 값을 한 300픽셀?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주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한 260? 210? 220? 아니다. 내부
이미지가 지금 100픽셀이죠? 200픽셀이 아니라 120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150 주면은 이제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랑 좀 비슷해지겠죠? 이미지 100픽셀하고 50픽셀. 여기도 50픽셀. 네, 보시면 밑에가 조금 더 커 보일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보면 아는데 보이시나요? 여백. 우리가 준 적이 없죠. 그렇죠? 준 적이 없는데 이 애매한 여백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인라인 블럭은요 글자화죠. 근데 글자도 보면요 여러분 보통 글자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근데 여백 보이시나요? 원래 글자 주변에는 항상 애매한 여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 태그도 마찬가지로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애매한 여백이 있어요. 왜? 인라인 블럭이 글자화니까.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시려면 여러분이 이제 div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있는 이미지한테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보이시나요? 여백 사라진 거? 그래서 나중에는 좋습니다. 자, 나중에는 이미지를 감쌀 땐 항상 이미지 박스 같은 걸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이미지 박스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얘한테 위드 값을 주세요. 그리고 보통 어떻게 작업하냐면 지금 내부 자식으로 이미지가 있죠. 그럼 내부한테 이제 이미지 위드 값을 조정하고 싶으면 이미지한테 직접 웬만하면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지 말고 자 내부한테 위드 값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한테는 위드 값을 100% 이렇게 맞춰주세요. 얘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200픽셀, 이 이미지 값을 200픽셀로 늘리고 싶다 하면 여기에다가 200픽셀 이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애매한 여백 없이 깔끔하게 이미지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단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